지호는 나와 기찬 사이에 낳은 내 아들이다. 세리의 절규가 기찬의 집 거실을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인이 지호를 더욱 꽉 안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은 완벽한 연기였어요. 제인의 머릿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지호가 원래부터 세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상실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무슨 소리야?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진짜 두려움이 아닌 세리를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노숙자가 세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의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69회에서 제인의 기억상실이 연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인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제인이가 기억을 못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진실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도 묻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기찬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의 힘든 하루를 끝내고 돌아온 그는 거실을 감싸고 있는 살벌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어요.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기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에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리가 기찬을 보는 순간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듯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달려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제인이가 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해.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기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호가 세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제인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 바로 그때 제인이 조용히 기찬에게 다가가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기찬 씨,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제가 걱정스럽다고 했던 말. 제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무대 위의 연기자처럼 완벽하게 계산된 톤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제인에게 집중되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야? 기찬이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제인의 입가에는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어요. 세리가 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면 어쩌냐고.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순간 기찬의 머릿속에 며칠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인이 불안해하며 했던 그 말들이 마치 예언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어요. 아, 맞다. 제인이가 그런 말을 했었지. 기찬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세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제인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제인이가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세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인의 완벽한 연기와 치밀한 계획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제인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제인의 기억상실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리보다는 제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제인이가 벌써 눈치챘었구나. 세리가 이상한 소리 할 거라고. 제인이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표정은 마치 정말로 걱정스러워하는 순수한 여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걱정됐을 뿐이에요. 세리가 지호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기찬이 제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탄과 신뢰가 가득했어요. 제인의 예결력에 놀라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녀를 더욱 믿게 되었거든요. 제인이가 정말 예리하네. 미리 알아챘구나. 제인은 속으로 차가운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계획대로 기찬의 신뢰를 완전히 얻어낸 순간이었어요. 세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오빠, 지호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하지만 기찬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세리야, 그만해. 제인이가 기억을 못하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기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리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제인이 지호를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연기는 완벽했어요. 기찬 씨, 정말 무서워요. 세리가 왜 갑자기? 제인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기찬이 제인을 달래는 순간 그의 보호 본능이 완전히 자극되었습니다. 제인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세리를 고립시키고 기찬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노숙자가 세리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리야, 제인이가 얼마나 힘든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외침을 토해냈어요. 지호는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제인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제인이 속으로 차가운 만족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완벽해. 모든 사람이 세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제 세리는 완전히 고립됐어. 세리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그녀를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이 순간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제인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YL그룹 미란의 사무실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루이비 사건으로 인해 강제 사직을 당한 미란이 10년간 쌓아온 추억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들, 각종 서류들, 그리고 아버지 강규철과 함께 찍은 소중한 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몰락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란의 한숨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이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나타났어요. 미란이 제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인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미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제인이 기억상실 상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외였거든요. 그런데 제인의 얼굴에 갑자기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나 친근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떠세요? 제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란이 그 순간 제인의 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제인은 분명히 기억을 되찾은 제인이었어요. 고모가 기찬이를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 말이에요. 제인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인의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응축되어 있었거든요. 제인아, 너 지금 기억을. 미란이 말을 하려는 순간 제인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언젠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의 너의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미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과거 제인이 억울하게 당했을 때 자신이 도와주지 못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나한테 복수하는 거구나. 미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이해가 섞여 있었어요. 제인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제인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한테 당하는 건 100배, 아니 1000배쯤 더 아프거든요. 그 말이 미란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미란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인아, 고모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고모는 저를 가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기찬 이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웠잖아요. 제인의 말이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미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인이 기억상실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제인을 의심하고 압박했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해서. 미란의 변명은 힘이 없었어요. 복잡해서 조카를 버린다고요? 제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란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모,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기찬이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진 기분이요. 제인이 미란의 상처를 정확히 파고드는 순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제인의 복수가 얼마나 정교하고 잔혹한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인아, 너 정말 무서운 아이가 되었구나.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에 순수하고 착했던 제인은 온데간데 없고 복수에 불타는 차가운 여인만이 남아있었거든요. 무서워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제인이 순진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전혀 순수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루이비 사건. 정말 기찬이가 한 거지. 미란이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제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어요. 글쎄요. 저는 기억상실 환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인이 다시 연기를 시작하는 모습에 미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순간은 차가운 복수자였다가 다음 순간은 순진한 기억상실. 환자로 변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섬뜩했어요. 제인아, 기찬이한테도 복수할 거야? 미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제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요? 기찬 씨는 제 남편인데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미란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고모 건강하세요. 제인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인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미란의 절망적인 한숨이 텅 빈 사무실에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인의 완벽하고 치밀한 복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해시태그 같은 날 저녁 제인의 휴대폰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제인 씨, 큰일 났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영의 치매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엄마 상태를 황기찬이 눈치챈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영의 치매가 들통나면 모든 복수 계획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기찬이 오늘 자영 어머니에 대해 계속 물어봤대요. 도윤도 세리도 눈치를 챈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제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영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되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유경의 집으로 향하는 제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영의 치매가 자신의 복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거든요. 유경의 집 거실에는 고요함이 가득했어요. 자영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경이 자영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날로 심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거든요. 엄마, 저녁 드세요. 유경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자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유경아, 제인이가 어디 갔니? 자영의 질문에 유경의 마음이 아팠어요. 치매로 인해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된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엄마, 제인이는 지금 기찬 씨와 함께 있어요. 유경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자영의 혼란은 계속되었어요. 기찬이랑? 왜? 자영의 기억 속에서는 제인과 기찬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경이 문을 열자 세리가 서 있었어요. 세리의 표정에는 절망과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 씨. 세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세리 씨. 어떻게? 유경이 당황했을 때 세리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자영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세리는 자영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자영이 세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세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자영마저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엄마. 나야, 제인이야. 세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자영이 세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제인이구나. 치매로 인해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자영이 세리를 제인으로 착각한 것이었어요. 유경이 깜짝 놀라며 정정하려 했어요. 엄마, 이분은 세리 씨예요. 하지만 자영은 유경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인아, 어디 갔다 왔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자영이 세리의 손을 잡으며 말하는 순간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적어도 자영만은 자신을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 저 제인 맞아요. 세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영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경이 분노하며 외쳤어요. 세리 씨, 뭐 하는 거예요? 유경 씨는 왜 자꾸 나를 세리라고 해요? 나는 제인이에요. 세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순간 진짜 제인이 유경의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제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자영이 깜짝 놀랐어요. 제인이가 두 명이네. 자영이 세리와 제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인이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유경이 설명했어요. 세리 씨가 와서 자영 어머니한테 자기가 제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제인이 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세리야, 뭐 하는 거야? 제인아, 어머니가 나를 너로 착각하고 계셔. 세리의 변명을 들은 제인이 자영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예요. 제인이에요. 제인이. 정말 너니? 자영이 제인을 불확실하게 바라볼 때 제인이 조심스럽게 자영의 손을 잡았어요. 네, 맞아요. 자영이 갑자기 세리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세리가 할 말을 잃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세리예요. 세리의 힘없는 대답에 자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세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 순간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영마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저를 모르세요? 세리의 간절한 물음에 자영이 미안해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모르겠어. 세리가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을 때 제인은 속으로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영의 치매가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밤 10시 기찬의 집에는 고요함이 가득했어요. 지호 친자 논란과 자영의 치매 사건으로 하루 종일 지친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였거든요. 세리가 자신의 방에서 문을 꽉 닫고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지호 친자 주장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자영마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제인이만 믿고 있어. 세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흘렸지만 그 눈물이 마르자 다른 감정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세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며 내려가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홍만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세리의 입술이 떨렸어요. 홍만수는 예전에 은호 유괴 사건을 함께 저질렀던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세리에게는 마지막 카드와 같은 존재였어요. 세리가 방음을 위해 베개로 입을 가리고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수야. 나야. 세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차가웠어요. 세리, 왜 또 전화해? 위험하다고 했잖아. 홍만수의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에도 세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수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또 무슨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그런 일 하기 싫다고. 홍만수가 거부하려 했지만 세리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춰 세웠어요. 제인이를.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야 해. 나는 더 이상 그런 일 안 한다고 했잖아. 위험해. 홍만수의 강한 반발에도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돈은 2배로 줄게. 1억.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1억이라는 거금에 홍만수가 마음이 흔들린 것이었어요. 1억이라고?
정말? 제 입만 처리하면 1억 줄게. 현금으로. 세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홍만수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알겠어.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리고 절대 내 이름 나오면 안 돼. 고마워. 내일 오후에 만나자.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세리가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서운 미소가 번졌어요. 제인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것이었어요. 같은 시간 거실에서는 제인과 기찬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인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기찬이 제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찬 씨. 제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순간 기찬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세리가 오늘 너무 이상했어요. 제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제인은 세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기찬 앞에서는 걱정스러워하는 아내를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어떻게 이상했어? 기찬의 관심이 집중되자 제인이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영 어머니한테서 돌아온 후에 계속 방에만 있고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아요. 제인의 말에 기찬이 세리의 방향을 바라봤어요. 실제로 세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세리가 뭘 계획한다는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눈빛이 무서웠어요. 마치 뭔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제인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인아, 혹시 세리가 너한테 해코지할까봐 걱정돼. 기찬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게 무서워요. 제인이 기찬의 품에 안기는 순간 기찬의 보호 본능이 완전히 자극되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게. 절대 세리가 너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거야. 고마워요, 기찬 씨. 기찬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제인이 속으로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어요. 기찬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거든요. 세리의 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리가 방문 틈으로 거실을 엿보고 있었거든요. 제인과 기찬이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세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어요. 제인,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세리가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제인을 제거할 완벽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세리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인의 일정과 동선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평소에 제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온 결과였거든요. 내일 오후 3시 병원 정기검진. 세리가 제인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서운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한 기회야. 병원 아픈 사람도 많고. 세리는 이미 홍만수와 함께 실행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찬의 집 식탁에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노숙자가 지호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노숙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제 일로 인한 걱정이 표정에 묻어 있었어요. 제인이 기찬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완벽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세리가 식탁에 나타났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세리야, 밥 먹어. 기찬이 의무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세리가 제인을 노려보며 자리에 앉았을 때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제인아, 오늘 병원 가는 거 맞지? 세리의 질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네. 정기 검진 받으러 가요. 제인이 대답하는 순간 세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혼자 가? 세리가 계속 캐묻는 모습에 제인이 의심스러움을 느꼈어요. 기찬 씨가 바쁘시니까 혼자 갈게요. 제인의 대답에 세리가 속으로 만족했어요. 기찬이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제인아, 내가 같이 갈까? 회사 일은 미룰 수 있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기찬 씨 일이 더 중요해요. 제인이 기찬을 안심시키는 순간 세리가 핸드폰을 꺼내 홍만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3시 한국대병원 앞.
확실히 처리하세요. 세리의 마지막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해시태그 오후 2시 YL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기찬이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회장님, 루이비 사건 이후로 투자자들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의 심각한 보고에 기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번 주에만 3개 업체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DH홀딩스가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가 있어? 기찬의 절망적인 질문에 임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디자이너 L을 영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디자이너 L?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기찬이 물었을 때 임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요즘 업계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만 잡으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천재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기찬이 마지막 희망을 걸며 말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섭외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 디자이너 L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의 말에 기찬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직접 오신다고 하네요. 기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 그럼 최고의 대접을 준비해야지. 같은 시간 한국 대병원 앞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인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왔어요. 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제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병원 앞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제인이 기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검진 잘 끝났어요. 이상 없어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제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제인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어요. 차량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거든요. 홍만수가 운전석에서 제인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자. 그의 눈에는 1억이라는 거금에 대한 욕망과 결의가 가득했어요. 제인이 위험을 감지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차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인이 재빠르게 옆으로 몸을 피했어요. 끼익!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추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주변을 가득 메웠거든요. 홍만수가 당황했어요. 제인이 이렇게 빠르게 피할 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인이 차 번호판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어요. 홍만수가 급하게 차를 돌려 도망가는 순간 제인이 냉정하게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 씨, 세리가 움직였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거든요. 오후 4시 YL그룹 로비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거든요. 디자이너 L이 정말 온다는 거야? 회장님이 직접 마중 나간다던데?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해. 기찬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임원들도 모두 따라 나왔거든요. 정말 오시는 거 맞죠? 기찬의 긴장된 목소리에 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5분 후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때 YL그룹 정문으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차에 집중되었거든요. 드디어 왔구나. 기찬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YL그룹의 미래가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차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디자이너 엘림이십니까? 기찬이 정중하게 다가가며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기대가 가득했거든요. 여성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기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임원들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디자이너 L의 정체는 강미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기찬 회장님.
미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의지가 가득했어요. 미란, 내가 디자이너 엘이라고. 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을 때 미란의 미소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놀라셨나요? 저도 10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미란의 당당한 모습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넌 루이비 사건으로. 기찬의 말을 자르며 미란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군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기찬이 할 말을 잃는 순간 미란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YL그룹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말이죠. 같은 시간 기찬의 집 거실에서는 세리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홍만수로부터 실패 연락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또 실패했어. 제이는 정말 죽지도 않는 바퀴벌레 같아. 세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뉴스에서 YL그룹 소식이 나왔어요. YL그룹의 화제의 디자이너 엘이 영입되었습니다. 화면에 미란이 나타나는 순간 세리가 깜짝 놀랐어요. 강미란 전 상무가 디자이너 엘로 복귀했습니다. 미란이가 디자이너 엘이었다고? 설마.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란의 복귀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제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제인이 밝게 인사하는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세리가 제인을 노려봤어요. 홍만수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제인이 더욱 미워졌거든요. 제인아, 무사히 왔구나. 세리의 의미심장한 말에 제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병원 앞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두 여자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76회는 이렇게 세리의 살해 시도 실패와 미란의 충격적인 복귀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이는 세리의 마지막 발악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대비했고 미란은 디자이너 엘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YL그룹의 복수를 위해 돌아왔어요. 기찬은 믿었던 미란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고 세리는 모든 계획이 실패하면서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인의 완벽한 복수 계획은 계속 성공할 것인가요? 미란의 복귀로 인해 YL그룹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리는 마지막까지 제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요? 77회에서는 미란과 제인의 새로운 대결, 그리고 기찬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